혹시라도 이 TV를 늦게 켜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네.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즌 중에서 가장 골프가 어려운 시즌이 바로 봄이라고 합니다. 뭐 춥기도 하고 땅도 얼어 있고 내 몸도 얼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스코어가 잘 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손 중에서도 손끝이요. 그래서 핫팩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손끝을 절대 얼지 않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봄에 골프가 어렵다고 해서 매년 이 봄에 백타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네. 봄이 좀 지나고 나가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죠. 그럼 늦죠. 그래서 골프 실력을 정말 향상시키시고 싶으시다면요, 올 시즌 이 초반부터 스코어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번 주말에 급하게 라운드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되세요? 저 사실 이번 주말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네. 최고 기온을 보고 있는데 네. 땅이 얼어 있을까봐 그린이 너무 많이 이제 그냥 튀어서 맞아요. 그린에 네. 못 올릴까봐 이 걱정이 많이 되던데요. 네, 맞아요. 사실 참 라운드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요, 첫 번째 티샷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몸이 돌아갈까? 근데 많은 네. 걱정을 해서요. 워낙. 네, 맞아요. 그런데 네. 뭐 그런 걱정도 있지만 우리는요, 정말 스코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숏게임이에요. 네, 아. 이 숏게임 특히 어프로치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하고 가셔야 당황하지 않고 어프로치를 침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레슨이 어프로치예요. 어프로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안겨주는 바로 이 샷 어프로치입니다. 네. 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주말에 나간다니까 두 분 눈이 너무 동그래지셨는데. 아니 아직 좀 의외였어요. 네. 저희들보다 빨리 나가니까. 아니, 그러게요. 어프로치로 소확행 오늘 듣고 나가려고 네, 네. 자신 있게 제가 잡아봤죠. 네. 화이팅. 파이팅. 네, 먼저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장은비 프로가 이 어프로치 굴리는 샷에 맞아요. 대해 이렇게 러닝 레슨했더라고요. 어프로치.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칩샷. 뭐 공을 오른발에 놓고 클럽을 세워놓고 딱딱 뭐 이런 샷들이죠. 네. 많이 굴러가지 않은 그런 샷들. 뭐 정확성이 좋고 공을 맞추기 쉬운 그런 샷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샷의 단점은 공이 많이 떠서 못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샷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피치 앤 런. 이 샷은 우리가 그냥 일반 시즌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골퍼들이 사용하는 그런 샷들이죠. 피치 앤 런. 어느 정도 떠서 떠서 가되 조금 더 런이 많은 샷들. 그러면 네, 런이 조금 더 발생이 되고 네. 어이구, 네. 그러면 발사각이 한 28도 정도로 30도 안쪽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피치샷. 대부분의 분들이 피치샷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치샷은 공을 내가 띄우려고 노력하는 샷이 아니고 채 생긴 대로 치면 나오는 샷이 피치샷이에요. 네. 즉 적당히 떠서 조금 덜 굴러가는, 그 채에 맞게, 그 각도에 맞게 굴러가는 샷이 피치샷입니다. 그러면 공이 조금 더 떴네요. 네, 34도 정도? 네, 발사각이 34도 정도. 네, 제가 지금 이 채가 네. 56도 샌드웨지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한 33도 정도가 나왔네요. 네, 이런 샷이 피치샷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샷들은요, 바로 피치앤런과 피치샷이에요. 네, 칩샷도 중요하지만 칩샷은 언제 쓴다? 아주 가까울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칩샷은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한 발자국 내외, 아주 짧은 샷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칩샷을 할 때는 떨어지는 지점이 좀 깔끔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네. 네,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또한
떨어지는 지점이 이렇게 비탈진 내리막에 있으면 굴러가는 거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라이가 좋을 때 평평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해 볼 건데요. 멀리 제가 나오시는 것 여기서,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그렇네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어프로치를 몇 개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오늘 레슨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한 공을 한 몇 호 4개 정도 정도를 될까요? 칠 건데 네. 두 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네, 오. 탄도를 봐주세요. 네. 지금 스크린의 약간 윗부분에 네, 윗부분 맞았어요. 맞았어요. 윗부분에 맞았죠? 조금 더 윗부분에 맞았죠? 네. 한 개만 더 쳐볼게요. 공이 잘 안 맞으네요. 똑같은 위치에 두고 네. 여러분도 제 공이 어떤 탄도로 갔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지금 이 피치샷을 네, 맞아요. 바로 보여주시는 이게 거죠? 피치샷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피치샷이 네. 아니고 다른 조금 더. 샷인가요? 탄도를 한번 봐주세요. 네. 조금 아까보다 더 더 낮죠? 탄도는 네. 낮아요. 이 샷은 피치앤런? 네, 피치앤런이에요. 음. 그래서 이 탄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탄도가 일정해야 또한 굴러가는 거리 또한 일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맞추려고 이 굴러가는 샷 혹은 공이 얼마나 굴러갈까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탄도를 일정하게 한다면 결과도 일정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확행 그 핵심은 탄도. 탄도. 맞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다 보니까 네. 집중력이 두 배로 필요하네요. 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좋아지셨어요. 아우, 깜짝 고맙습니다. 놀랐어요. 네. 라이브 레슨 70 덕분입니다. 네. 그런데 자, 이런 탄도가 있는 샷을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뭐 피치샷, 피치앤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봄에 이 골프장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잔디도 없을 테고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공을 잘 컨택하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굴리는 샷밖에 못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탄도가 유지한 채 이 공 컨택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자, 탄도를 유지하고 또한 정확한 컨택을 위한 첫 번째, 바로 클럽을 선택하는 겁니다. 적당한 탄도 그리고 조금 더 탄도가 있는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56도, 52도, 즉 샌드 웨지와 A 웨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네. 피칭으로 하면 로프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요. 56과 52도를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놓아야 돼요. 클럽 헤드를 잘 놓아야 돼요. 잘 놓는다고요? 잘 놓는다는 게 뭐냐 하실 텐데요. 네. 똑바로 놓는 걸 잘 놓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프로치라고 하면 이게 가깝게 다가서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실수가 여긴 힐이에요. 네. 앞부분, 뒷부분. 이 힐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닿아 있어요. 이렇게요. 어프로치라 해서 그런지 이렇게 가깝게 다가서고 이게 앞에가 많이 토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힐 부분이 많이 닿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잘 맞힐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힐 부분이 지나치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나요? 눌려요. 그러니까 또한 앞에서 보시면 네. 클럽이 들리겠죠. 들리고 또한 앞에서 보면 클럽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맨 땅에서 혹은 잔디가 없는 상황에서 헤드가 열리면 당연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을 웬만하면 평평하게 다 이렇게 닿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이시죠? 잘. 네. 이렇게 다 닿게 한다. 절대 이게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하시니까요. 항상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 샤프트가 지면에 닿는 그 앵글이 지금 이 네. 땅이 약간 얼지 않더라도 지금 이걸 조금 유의하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추가적으로 띄워야 될 때나 혹은 벙커샷 같은 거 할 때 보면 클럽이 일부러 뒤 부분을 이렇게 닫라고 제가 레슨을 하거든요. 이렇게요. 네. 헤드가 많이 열린 상황이다. 헤드를 많이 열어야 된다 싶으시면요. 약간 닿는 느낌이 맞으나 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네. 벙커 외에는요. 자,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잘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잘 세워 놓는 게 중요해요. 뭘 세웠냐면요. 바로 이 샤프트를 잘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립 끝이 제 몸 바깥으로 가 있죠. 네. 공을 잘 못 맞출까 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놓는 건지 혹은 지나치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놓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56도 샌드 웨지인데 그 각이 피칭처럼 혹은 9번처럼 세팅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러네요. 공이 뜨지 못합니다. 음. 네. 다시 또.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헤드를 먼저 잘 평평하게 닿게 놓은 후에 발을 서고 그립 끝이 항상 내 왼쪽 허벅지 앞에 혹은 그립 끝이 왼쪽 호주머니 라인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놓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잘 놓아져 있나요? 네. 이렇게요. 항상 그립 끝이 연결을 했을 때 왼쪽 호주머니 바깥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말한 피치샷 혹은 피치런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으면 자, 공을 잘 컨택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프로치 혹은 이 작은 스윙도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궤도보다도 이 길이라고 설명한 이유는요. 궤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아우트 인이니 바깥쪽이니 안쪽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어프로치 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파르게 들어서 콕 찍어치는 거 아니야? 가파르게 들어서 확 잡아서 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요. 장세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파르게 든다는 네. 생각은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좀 코킹을 일찍 네, 한다는 생각은 하고 하죠. 어프로치 네, 할 네. 때. 자, 그런데 이 가파르다는 의미를 또 잘 알아야 되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자, 좋을까요? 가파르다라고 하면 일단 측면에서 보면 이 바깥쪽이라고 자, 가파르게 백스윙 하세요. 그럼 다들 이렇게 하시죠. 가파르게. 그렇죠. 네. 이쪽이 가파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부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가파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완만한 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떤가요? 완만하죠. 네. 이렇게 원이 이렇게 완만해요. 그러면 가파르다는 거는 뭐냐면 네. 원이 좀 약간 타원형으로 네, 바뀌는 그쵸. 건가요? 좀 더 이렇게 세워지는 원이 네. 되겠죠. 이게 가파른 것. 그리고 완만하다는 거는 이게 완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프로치는 우리가 이런 가파른 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궤도라는 게 아니고 가파른 원의 그런 느낌을 나야 되는데요. 자, 반대로 그 완만한 원은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될까요? 드라이버? 드라이버요. 네. 네. 정말 잘하시는. 채가 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회전이 가장 큰 채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허리 회전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채가 이렇게 완만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궤도 자체가. 그러면 어프로치는 우리가 가깝게 서고 가까운 거리를 보내기 때문에 가깝게 서고 또한 뭐 이렇게 좁게 서고 그러기 때문에 회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허리 회전이. 그래서 이 원이 저절로 가파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 어프로치를 할 때 가파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허리 회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원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으로 치는 모습을 좀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잘 놓고 클럽을 잘 세팅을 시키고 어드레스를 하고 아.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더. 억지로 이렇게 가파르게 든다는 네. 생각이 오히려 조금 미스샷도 네, 유발하고 낼 수 오히려 네, 있다. 어차피 가파르게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네. 으쌰. 네. 들어갈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가파르게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그러면 올라가는 건 그래. 그렇게 하면 가파른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느끼셨어요. 그렇죠? 가파르게 하지 않아도 가파르다는 거. 그러면 내려오는 길도 중요합니다. 자, 내려오는 길은요. 올라간 대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올라간 대로 네. 내려오면 다시 공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뒷땅이 그대로 날까요? 내려와야지 하면요. 네. 다들 아. 다 이렇게 와버려요. 이런 샷 나옵니다. 음. 오른쪽 어깨가 먼저 덮인다든지 올라간 대로 내려와야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나가고 말아요. 아.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레슨 때 우리가 그 목표한 지점으로 보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먼저 나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뭘 또 끝내시는데요? 동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네. 네. 내려오는 길을 잘 잡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동전 2개를 이용을 할 거예요. 보면 제가 이렇게 동전 2개를 뒤에 놓을 건데 한 공에서 한 뼘 정도 뒤에 헤드가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헤드 정도 크기인가요? 조금 더 네. 넓게 이렇게 양쪽으로 한 뼘 정도 네. 뒤에 이렇게 놓을 겁니다. 동전 2개를 네. 놓았습니다. 이렇게 뒤에 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요. 자, 백스윙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내려올 때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동전 2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가 스틱을 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잘 보이라고 이렇게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전 2개를 놓고 연장선에 지금 가이드 올라갔으면요. 스틱을. 내려올 네. 때는 이 구간 안으로 첼럽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 그러면 공 뒤에 한 뼘 뒤에 그 동전 그 사이로 헤드가 내려온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맞겠죠. 네. 저 연습은 어프로치 아니라 샷 연습 때도 좋겠어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작은 샷이 큰 샷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요. 이쪽으로 내려와야지. 여기를 생각하세요. 공 앞에까지 가지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갔으면 여기로 내려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샷을 하면 나이스. 네, 정말 공 깔끔하게 컨택이 들어가네요. 깔끔해요. 네. 다시 한 번 더. 자, 올라갔으면 자, 어프로치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약간 가파른 느낌이 납니다. 가파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대로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길을 여기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 무조건 이 구간을 통해서 내려온다. 네,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시 한번. 구간으로 잘 내려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네,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으로 훨씬 더 잘 가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공을 맞고 클럽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결과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바로 이 뒷동작입니다. 이 뒷동작을 잘해야 결과가 잘 나오는 것. 다시 한 번만 더. 네. 이렇게요. 자, 이게 저는 지금 아주 작은 샷을 했는데요. 큰 샷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큰 스윙을 하더라도 이 뒤로 공 뒤 이 구간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정말 궤도에 이상이 있으시는 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한
지금 이 퍼터. 방법은 어깨를 과도하게 정말 이렇게 덮어질 정도로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굳이 골프를 잘 치면 잘 칠수록 이 감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정말 핸디가 낮으신 분에게도요. 이 구간을 잘 신경 쓰시면요. 조금 더 훨씬 더 정확한 그 미세한 느낌의 임팩트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퍼터에도 해당 사항이 돼요. 어. 자, 모든 샷들은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두 번의 시작이 있어요. 백스윙의 시작 그리고 다운스윙의 시작이요. 백스윙의 시작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어드레스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운스윙 시작은 백스윙을 한 후 다운스윙으로 변환이 되는 바로 이 구간이에요. 네. 다운스윙 시작. 음. 이 구간이 또 똑같이 이 동전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퍼팅 스트로크를 하시면 아,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 내려오는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 동전을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연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티 사이로 있는 공을 치는 연습 방법도 좋은데 이 조금 더 여기를 생각하시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뭐 소소하지만 네.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대단한 확실한 행복이 네. 생길 것 네.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프로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알죠. 바이킹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저는 바이킹을 못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프로치는 바이킹이에요. 왜냐하면 어프로치는 바이킹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럼 네.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마치 약간 바이킹 같지 않나요? 네.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프로치는 찍어 쳐야 돼. 뭐 찍고 끝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요. 임팩트만 하고 끝나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샷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시작이 있으면 백스윙도 있고 또 백스윙이 있으면 끝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킹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위치를 혹은 이 크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어프로치를 한다면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